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매일경제TV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또 이 식음료 업종이 살짝 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를 적절하게 잘 모셔가지고 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원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자, 오늘 또 때마침 CJ제일제당 같은 식음료 업종들이 또 살짝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타이틀은 식품산업 3.0 시대. 제가 전자정부 3.0은 들어봤는데 식품산업 3.0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좀 개념을 좀 설명드렸는데 처음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식품산업 1.0은 대형마트의 시대. 대형마트가 고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식품산업의 PQ가 모두 증가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점포 출점이 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트래픽이 늘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식품 구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식품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줬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게 식품산업 2.0, 그러니까 HMR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리해 먹는 수요가 이제 만들어진 완제품으로 바뀌는 시기. 이때는 PQ에서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P그로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먹는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카테고리 내에서의 이동이 나오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높은 가격을 구매하는 이제 P의 성장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시한 마지막 3.0 시대는 이제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식품도 이제는 플랫폼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배달 플랫폼들. 그래서 플랫폼 증가 시기는 좀 대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식품 전체는 저성장이겠지만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있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식품산업 3.0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용어들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낯선 것들도 있어요. 물론 HMR이라고 하는 홈 meal replacement, 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찾아봤는데 네네. 가정식을 대체하는 식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손을 대체하는 마트 식품 내지는 또 간편식 이렇게 되는데 네. 식품 산업 자체가 성장 정체 국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하기에는 애매한 산업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인구가 막 맞습니다. 증가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막 급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시장 규모 확대가 가능했던 카테고리를 좀 찾아본다면은 네.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이제 그 작업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저성장을 겪는 일본에서처럼 그것이 반면교사가 될 것인지, 네. HMR이라고 하는 그 아까 가정 간 대체 식품, 네. 이런 쪽을 한번 더 풀어봐 볼까요? 네. HMR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 그래서 이제 가정식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조리했던 제품들이 대체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협의의 HMR이다, 좀 좁은 의미의 HMR이다라고 한다면은 국탕찌개나 레토르트 제품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광의로 확대해 보자면 사실 배달 음식이나 또는 밀키트도 이제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집에서 이제 풀어내서 바로 조리하면 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까지 다 광의의 HMR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조리해 먹는 식사를 다 대체한다면 모두 HMR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옆 나라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 저성장기에 많이 성장했던 게 냉동식품입니다. 냉동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식품 자체가 뭐 밥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밥 전체가 얼어서 좀 맛이나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면 이제는 개별 냉동이 되거든요. 밥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얘를 조리했을 때 맛이 확 살아나는 그런 효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냉동 기술의 발달 이런 부분도 냉동식품의 성장을 이끈 주 동력이었는데 일본이 냉동식품을 기반으로 HMR 성장했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뭐 즉석밥이나 또는 이제 국탕찌개류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달 음식 그리고 이제 김치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밀키트까지 성장에 있어서 이제 가정식을 대체하는 카테고리의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네. 자, 식품 문화도 엄청난 변화가 많군요. 저희가 느끼지 못하게 이제 우리 그 연구원께서 이제 김정욱 연구원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제 HMR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또 다양화되지고 형태도 바뀌고 이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진화하는 단계를 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HMR 시장의 좀 더 자세히 특징? 이런 것도 좀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변화 요인. 말씀드린 이제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조금 뭐 내부적인 뭐 갈등이나 변화 요인은 뭐가 있냐라고 살펴본다면 사실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하는 이게 요리의 영역, 좀 복잡한 요리의 영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식품업체들이 캐파 투자,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많게는 뭐 제일 제당이 5천억 가량, 적게는 제당 외에 이제 세컨티어 업체들이 한 1,000억대 정도로 투자 늘려놨기 때문에 가공식품 쪽의 투자 규모는 좀 막대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투자가 많이 됐다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러다 보니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텐데 가공식품 업체들도 이제 주력으로 또는 장점을 가져갈 만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즉석밥이나 김치 같이 과도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비로 인해서 경쟁을 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여전히 종합식품 업체들이 우위를 점할 거고요. 좀 복잡한 요리의 개념, 좀 국탕찌개나 뭐 전골, 일단 반찬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중소업체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까지도 경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장점이 있는 제품으로 좀 파편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배달이라고 하는 개념, 딜리버리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가정에서 받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고신선도의 제품도 있고 하다못해 광고도 이제 뭐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하고. 맞습니다. 와, 뭐 요즘 가정주부들이 아주 뭐 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런 개념이 조금 더 확장돼서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까지도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이제는 식당에 이제 매장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매장 없이 주방만 임대해서 식당을 창업하거나 식품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은 일종의 부동산 사업자고요. 이제 공유 주방의 고객들은 식당 창업자나 식품 제조업체 창업을 하시는 창업자분들이시겠죠. 그래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빙할 필요가 없고요. 뭐 설거지할 필요가 없고 캐셔가 필요 없기 때문에 1인, 2인 창업이 가능하고 공유 주방을 통해서 이제 창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변화하고 있군요. 주방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제 이 배달하는 음식들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네. 뭐 요즘 우리 그 임대료도 비싸고 사실 맞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고용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상반될 수 있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다라면 하나의 이것도 대체적인 인력 시장이 또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공유 주방은 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어떤 이 얘기가 좀 많았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법 자체가 한 공간을 독립적으로 활용해야 사업자 등록이 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유 주방은 한 공간을 여러 명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당들이 플랫폼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굳이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 판매하는 식당들이 늘어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한 10층짜리 건물에 식당이 100개, 50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식당들이 플랫폼화 되면은 여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식자재 유통업체다. 이제 CJ 프레시웨이 전통적으로 식자재 유통업의 강자인데 그동안은 개인 식당, 중소 식당까지는 커버리지를 빨리 늘리지 못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식당들이 플랫폼으로 모여지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배송이 원활해지고요. 이 공유 주방 한 군데를 컨택해서 수주를 따내오면은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한테는 기회가 열리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 주방도 어떤 플랫폼화돼서 규격화되고 이것이 제도화시키고 또 허가가 나고 이런 지금 과정에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주류 얘기네요. 네. 네, 주류입니다. 네. 네. 술 요즘 민감하죠. 주류를 너무 권장한다라고 광고에서 뭐 모델도 제외하고. 맞습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자, 일본산 맥주가 지금 뭐 일본 간의 분쟁 때문에 상당히 그 소비가 둔화되고 대체하는 그 국내산 맥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주류 올해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트 진로의 신제품 테라라는 맥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소주에서는 이제 진로 이즈백이라는 이제 뉴트로 제품, 네. 예전 제품을 복각한 제품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요인이 많은데 일단 맥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쟁사 카스뿐만 아니라 수입 맥주 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수입 맥주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신장을 기록을 했고요. 수입 맥주의 비중이 20%에 달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고, 블랑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제품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소비된다는 건 그만큼 좀 포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입 맥주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이제 반일 불매 이슈가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로 이어지면서 한 번 더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국내 맥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인데 테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판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첫 달 40만 상자, 현재는 200만 상자까지 올라와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과거의 하이트, 카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주 시장의 성공 요건은 이제 대형 신제품 그리고 신제품으로 이제 주력 제품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유율을 뒤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게 내년도에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진로이즈백은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 또 일본 이슈가 생기면서 또 불매 영향을 좀 겪었는데 그 효과로 이제 차미슬이라는 제품, 주력 제품이 좀 반등을 했고요. 더불어서 진로이즈백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캐파를 늘릴 때, 이제 생산량을 늘릴 때까지 좀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을 경쟁사의 부진을 좀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소주 쪽에서 플러스 효과도 좀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맥주도 입맛의 기호에 따라서 상당히 그 수요가 뭐 이렇게 많이 변하긴 하는데, 저런 신제품, 국내산 제품들이 많이 또 올라오고 있군요. 네. 자, 육류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ASF, 네. 아프리칸 스와니 피버라고 하는 아프리칸 돼지열병. 네. 요거 때문에 대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여지고 있죠. 네. 초의 대체육 시장 성장 전망은 어떨까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말씀하신 이제 ASF, 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대체육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비욘드 미트 상장에서 성공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임파서블 푸드, 이제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비욘드 미트는 전통적인 이제 대체육이었다면 임파서블 푸드는 여기에 햄이라는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피의 색소를 결정하는 원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고기의 맛이나 향을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도 물론 식물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파서블 푸드 같은 더 고기 맛에 가까운 제품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대체육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가려져 있었고요. 중국이 현재 뭐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이제 폐사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양동 공급에 대한 부족,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체제로서 좀 대체육이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트리거가 생겼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육류 시장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식품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쫙 둘러봤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기업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타픽 기업은 뭘로 정리가 될까요? 네. 타픽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류 시장의 변화,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를 타픽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말씀드린 공유 주방의 수혜 업체, CJ 프레시웨이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한 특징주, 이제 제일제당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이제 시그널, 이제 회사가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또는 M&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무리한 투자나 외형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을 이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또 현금흐름 플러스 내에서 차익금을 갚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좀 컸고요. 오늘 좀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CJ그룹이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물론 그건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고, 네. 사실 CJ는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많이 성장한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슈가, 원당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픽 기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 요건 이제 공유 주방으로,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자산을 또 잘 정립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요 세 기업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 관련된 이슈, 음식료 업종, 메리츠 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